68세 할머니가 깻집 장아찌 한 젓가락 먹고 갑자기 식탁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처음엔 믿기 어려우시죠? 대구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올해 68세예요. 매일 아침 밥 한 공기에 깻집 장아찌 한 젓가락, 우리 엄마가 해준 거니까 몸에 좋겠지 하시며 10년 넘게 그렇게 드셨어요. 할머니는 늘 손주들 밥상을 차리시느라 바쁘셨고 깻집 장아찌는 그 식탁의 단골 반찬이었죠. 짭짤한 맛이 밥도둑이라며 가족들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식탁에 앉아 계시다가 그대로 고개가 숙여지셨어요. 가족들이 놀라서 안아 올렸을 때 할머니는 이미 정신을 놓고 계셨죠. 급히 119를 부르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혈중 칼륨이 위험 수치예요. 신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깨집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셨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작은 잎사귀가 잘못 먹으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건강에 좋다고만 알았던 깨치피아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돌보며 수없이 많은 사례를 보아왔어요.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독이 되더라고요. 깨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저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85세, 50년 가까이 현역 의사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제 손을 거친 환자만 3만 명이 넘어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대에서 연구도 했고 해외 학회에서도 강연을 수없이 했죠.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건 병원 문을 열 때마다 만나는 그분들의 눈물과 미소예요. 한 분 한 분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건강은 약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에서 온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어요. 김순자 할머니도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선생님, 깨집이 어떡해요? 그건 우리 집 반찬인데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며 설명드렸어요. 매일 드시던 깻잎 장아찌에 나트륨과 칼륨이 과도하게 쌓여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모든 걸 바꾸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깨집은 잘못 먹으면 독이 되지만 제대로 먹으면 장수약이 됩니다. 저는 그 비밀을 수십 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증명해 왔어요. 김순자 할머니도 지금은요, 깻집 장아찌 대신 신선한 깨집으로 샐러드를 드시며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행복해요 하세요. 소변 거품도 줄고 다리 부종도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약속드릴게요. 첫째, 신장을 망치는 3가지 실수를 알면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둘째,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하루 5분만 투자하면 혈관을 뚫고 신장 기능을 되살릴 수 있어요. 셋째, 3주만 따라 해보세요. 제 환자분들 90%가 소변 거품이 줄고 다리 부종이 빠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신장이 조용히 감사 인사할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깨집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제 깨집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만나는 그 작은 잎사귀, 깨집이죠. 사실 깨집은 그냥 반찬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약초로 인정하는 정말 대단한 식물이에요.
저는 40년 전 일본 교토대에서 연구할 때 처음 깨집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때 자료를 보는데 깻잎 한 장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부터 저는 깨집을 볼 때마다 이 작은 잎이 이렇게 큰 힘을 가졌구나 하고 감탄하곤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깨집을 새롭게 보게 되실 거예요. 우선 깨집에는 피톨피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건 우리 몸속에서 잠재적인 암세포를 찾아내요. 그 성장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아직 암이 되기 전 단계의 세포들을 조용히 정리해주는, 말 그대로 몸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죠. 또 식물성 오메가3는 기억력을 보호하고 혈관 속 염증을 줄여줘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요즘 왜 이렇게 깜빡이 많아졌지 하고 걱정할 때 깨집이 그 걱정을 덜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로즈마린산 로스마리닉 애시드이라는 성분은 노년의 기억 감퇴를 막고 뇌를 또렷하게 유지하는데 정말 탁월한 역할을 해요. 이 성분은 뇌세포 사이의 소통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게다가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페놀산유 같은 성분들은 세포 노화를 늦추고 심장과 혈관, 관절, 피부 건강까지 조용히 지켜줘요. 한마디로 깻잎 한 장은 작은 약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68세 박영희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선생님, 요즘 손주들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손주 5명인데 큰 손주 이름 부르려다 작은 손주 이름이 나오고 가끔은 아예 생각이 안 나서 당황하셨대요.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도 내가 지금 누구 밥을 먹이고 있지 하고 멍해지셨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프던지.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매일 아침 깨집 5장에 두부 1조각, 토마토 조금 넣어서 샐러드로 드셔보세요 라고 했어요. 집에 있는 재료로 5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었죠. 할머니는 처음엔 그걸로 되겠어요 하셨지만 그래도 믿고 따라 하셨어요. 3개월 뒤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눈이 반짝반짝 빛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 이름 다 기억나요. 심지어 지난주에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 이름도 바로 생각났어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저한테는 10,000원짜리 선물 같았어요. 할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깨집 샐러드를 드시면서 이게 내 머리를 깨워주는구나 하시며 행복해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이 쌓여서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동양의학에서도 깨집은 오래전부터 소중히 여겨졌어요. 폐를 따뜻하게 하고 기를 조절하며 독을 해제한다고 했죠. 즉, 우리 몸속 기혈이 잘 순환하도록 도와주는 자연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폐가 따뜻해지면 숨이 편해지고 기가 잘 돌면 몸이 가벼워져요. 그래서인지 깨집은 한국 사람들 밥상에 빠지지 않는 반찬이 됐어요. 삼겹살 쌈으로도 된장국에 넣어도 그냥 생으로 먹어도 어디든 어울리죠. 하지만 너무 좋다 보니 오히려 남용하게 되죠. 건강에 좋다고만 알다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듯이 깨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깨집을 독약으로 만드는 3가지 흔한 실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실수만 피하면 깨집은 여러분의 신장과 혈관, 기억력까지 지켜주는 진정한 장수약이 될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쓰러지는 일 없이 박영희 할머니처럼 머리 맑아지는 기쁨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첫 번째 실수부터 천천히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제 깨집을 독약으로 만드는 첫 번째 실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깨집 장아찌예요.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쉽게 만나는 그 짭짤한 반찬. 사실은 나트륨 폭탄이에요. 여러분, 깨집 장아찌 100kg만 먹어도 나트륨이 1800ml이나 들어있어요.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이 전주일리록인데 한 번에 거의 90%를 먹는 셈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작은 장아찌 한 병이 천일염 2스푼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반찬이야 하며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그 한 입이 우리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처음엔 믿기 어려우시죠? 김순자 할머니가 쓰러진 이유도 바로 이거였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깨집 장아찌에 된장국, 김치까지 곁들여 드셨어요. 우리 집 밥상엔 이게 빠질 수 없지 하시며 10년 넘게 그렇게 드셨죠. 아침마다 손주들 밥을 차리시느라 바쁘셨고 깨집 장아찌는 그 식탁의 단골 반찬이었어요. 짭짤한 맛이 밥도둑이라며 가족들도 좋아했죠. 할머니는 엄마가 해준 거니까 몸에 좋겠지 하시며 그 맛을 포기할 수 없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식탁에 앉아 계시다가 그대로 고개가 숙여지셨어요. 가족들이 놀라서 안아 올렸을 때 할머니는 이미 정신을 놓고 계셨죠. 급히 119를 부르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혈중 칼륨이 위험 수치예요. 신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 한 젓가락이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고 신장이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혈중 칼륨까지 위험 수치로 올라간 거예요. 게다가 시중에서 파는 깨띠 장아찌엔 안식향산 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같은 보존제가 들어가요. 이건 우리 간과 신장이 야근하게 만드는 성분이에요. 간은 해독하느라, 신장은 배출하느라 밤낮 없이 일해야 하죠. 김순자 할머니도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선생님, 그냥 반찬인데 하시며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며 설명드렸어요. 매일 드시던 깨딥 장아찌에 나트륨과 칼륨이 과도하게 쌓여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모든 걸 바꾸기로 하셨어요. 내가 손주들 얼굴 더 보고 싶어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실수만 피하면 깨집은 다시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할머니께 알려드린 3가지 방법, 지금 여러분께도 전해드릴게요. 첫째, 장아찌는 주 1회 이하로 줄이세요. 매일 드시던 분들은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한 주에 한 번, 특별한 날에만 드셔보세요. 할머니도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이제는 신선한 깨집쌈으로 대체하시며 이게 더 맛있네 하세요. 둘째, 집에서 직접 만들 땐 소금 1, 3만 넣고 3일 안에 다 드세요. 시중 장아찌는 소금도 많고 보존제도 많지만 집에서 만들면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깨집을 깨끗이 씻고 소금 조금만 넣어 하루 이틀 절여 드세요. 신선할 때 먹는 맛이 시중 장아찌보다 훨씬 좋아요. 셋째, 신선한 깨집회 오이. 당근 같이 먹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세요. 나트륨이 많을 땐 칼륨이 많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몸이 균형을 맞춰줘요. 할머니는 이제 아침에 깻잎 3장, 오이, 당근을 샐러드로 드시며 몸이 가벼워졌어요 하세요. 여러분, 작은 장아찌 병 하나가 천일염 2스푼과 같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김순자 할머니는 이 3가지만 2주 지키셨을 뿐인데 혈압이 안정되고 소변 거품도 줄었어요. 주치의 선생님도
이게 무슨 약이에요 하셨대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공원도 산책하시고 선생님, 제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장아찌 그만두실 건가요? 아니면 주 1회로 줄여보실 건가요? 댓글로 장아찌 줄일게요. 남겨주세요. 제가 한 명 한 명 응원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볼까요? 깨짚을 씻는 방법. 여러분은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그 이야기 다음에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깨짚을 독약으로 만드는 두 번째 실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깨짚을 제대로 씻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에 헹구면 되지 하며 대충 씻고 먹기 쉬운데 사실 깨짚은 시금치, 상추와 함께 농약 잔류 1위 채소 중 하나예요. 환경부 조사에서도 매년 상위에 올라 있어요. 특히 잎 뒷면의 작은 주름에 화학물질이 딱 붙어 있어요. 그 주름이 마치 작은 주머니처럼 농약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죠. 여러분, 깨짚을 손에 들고 뒷면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미세한 주름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농약과 중금속, 세균이 숨어 있어요. 이게 장기간 쌓이면 우리 간이 해독하느라 지치고 호르몬 균형도 깨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겉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속으로는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70세 이정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저녁 고기 쌈에 깨짚을 곁들여 드셨어요. 선생님, 깨집쌈이 제일 맛있어요 하시며 10년 넘게 그렇게 드셨죠. 할머니는 손주들 밥상을 차리시느라 바쁘셨고 깨짚은 늘 식탁의 단골 반찬이었어요. 우리 집에선 깨짚이 빠지면 밥이 안 넘어가요 하시며 가족들과 함께 웃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로가 심해지고 얼굴색이 누렇게 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식사 후에도 속이 더부룩했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매일 드시던 깨짚에 남아있던 농약 잔류물이 조용히 쌓여 간이 과부하 상태였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냥 물에 씻었는데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내가 손주들 밥상 차리느라 바빠서 깨잎만 대충 헹궜나 봐요. 그 말 속에 담긴 후회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깨짚은 겉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속으로는 위험한 물질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정자 할머니도 처음엔 그냥 반찬인데 설마 하셨지만 검사 결과를 보시곤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모든 걸 바꾸기로 하셨어요. 내가 손주들 얼굴 더 보고 싶어요 하시며 눈물을 닦으셨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하루 5분만 투자하면 이 위험을 9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제가 할머니께 알려드린 올바른 세척법 3단계 지금 여러분께도 전해드릴게요. 첫째, 미지근한 물에 식초 1스푼 넣고 5분간 담가주세요. 식초가 농약을 부드럽게 녹여줘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잎이 상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식초 냄새가 하셨지만 씻고 나면 냄새도 금세 사라진다고 하셨어요. 둘째, 잎 뒷면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며 30초간 헹궈주세요. 주름 사이에 낀 잔류물을 손끝으로 살살 쓸어내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하시더니 선생님, 물이 뿌옇게 나와요 하셨어요. 그만큼 더러운 게 빠져나간 거죠. 셋째,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1큰술 넣으면 농약 90% 제거돼요. 베이킹소다가 천연 세제처럼 작용해요. 이정자 할머니는 이 3단계를 매일 아침 5분만 실천하셨을 뿐인데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피로도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대요.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행복해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여러분, 하루 5분만 신경 쓰면 5년 뒤 병원 약값을 아낄 수 있어요. 깨짚을 깨끗이 씻는 건 우리 몸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정자 할머니는 이제 깨집 씻는 게 제 아침 운동이에요 하시며 손주들과 함께 장을 보러 다니세요. 할머니는 깨짚을 씻으면서 이게 내 간을 지켜주는구나 하시며 뿌듯해 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깨집 씻을 때 이 방법 써보실 건가요? 식초 담그고 뒷면 문지르고 베이킹소다로 마무리. 댓글로 깨집 깨끗이 씻을게요. 남겨주세요. 제가 한 명 한 명 응원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볼까요? 깨짚을 너무 많이 먹는 것. 이게 또 다른 함정이에요. 그 이야기 다음에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깨집을 독약이 아니라 장수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수만 피하면 깨짚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고기 구이 플러스 신선한 깨집이에요. 우리가 주말마다 즐기는 그 맛있는 삼겹살. 깨집과 함께 먹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고기 먹는 날이면 고기 냄새만 맡아도 행복하다 하시죠? 저도 젊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고깃집 가는 게 제일 큰 낙이었어요. 그런데 그 맛있는 고기가 우리 몸에 조용히 독을 남긴다는 사실 아셨어요?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 WHO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무서운 독소예요. 고기 기름이 불에 닿으면 연기와 함께 올라오죠. 그 연기가 우리 입과 코로 들어가고 결국 혈관으로 스며들어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깨씹의 플라보노이드와 베타카로틴이 그 독소를 혈관에 들어가기 전에 잡아줘요. 마치 몸속 경찰처럼 위험물질을 중화시키고 배출시키는 거예요. 깨잎 한 장이 고기 한 점을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 환자 중에 72세 최영식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오늘은 삼겹살 먹는 날이야 하시며 가족들과 함께 고깃집에 가셨어요. 고기 굽는 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셨대요. 손주들도 할아버지랑 고기 먹는 날이 제일 좋아하며 따라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올라갔어요. 혈압도 불안정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셨대요. 병원에서 고기 좀 줄이세요 라는 말만 들었지만 할아버진 고기는 내 인생의 낙인데 하시며 포기할 수 없어 하셨어요. 그 눈빛에 담긴 아쉬움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선생님, 고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고기 끊을 필요 없어요. 다만 신선한 깨짚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그걸로 되겠어요 하셨지만 그래도 믿고 따라 하셨어요. 삶거나 약한 불에 구운 고기를 깨짚에 싸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장아찌는 절대 안 돼요. 보존제와 나트륨이 많아서 오히려 독이 되니까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깨짚이 고기 맛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하셨지만 한 입 드시더니 이게 뭐야 더 맛있네 하셨어요. 깨짚 향이 고기 기름기를 잡아주고 입안이 개운해진대요. 3개월 뒤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고기 먹어도 속이 편해요. 콜레스테롤이 30%나 줄었대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대요.
할아버지는 이제 고깃집 가면 깻잎 10장 더 주세요 하시며 가족들에게도 깻잎쌈을 권하신대요. 이게 진짜 고기 먹는 법이구나 하시며 웃으셨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깻잎쌈 더 주세요 하며 따라 먹는데요. 할아버지는 선생님, 제가 고기를 끊지 않고도 건강해졌어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눈물 속에 담긴 기쁨이 저한테는 1000만원짜리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구울 때 벤조피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깻잎 한 장, 이 그 위험을 70%까지 줄여줘요. 연구에서도 깻잎과 함께 고기를 먹은 그룹은 발암물질 흡수량이 현저히 낮았다고 나와 있어요. 최영식 할아버지도 이제는 고기 먹는 날이 더 기다려져요 하시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주의점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장아찌는 절대 NO. 신선한 깻잎만 사용하세요. 둘째, 삶거나 약한 불에 구워서 깻잎에 싸드세요. 고운 직화구이보다는 찜, 삶기, 약불구이가 좋아요. 기름도 적게 쓰고 깻잎 향이 고기 맛을 더 살려줘요. 여러분, 오늘 저녁 고기 먹을 때 깻잎쌈 해보실 건가요? 삼겹살 한 점, 깻잎 한 장, 그 조합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드시는 그 한 끼가 건강도 챙기고 행복도 더해줄 거예요. 댓글로 고기 플롯 깻잎 먹을게요 남겨주세요. 제가 한 명 한 명 응원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황금 조합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부, 바수, 깻잎. 이 조합은 특히 여성분들께 딱이에요. 그 이야기 다음에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두부 필파수 깻잎 샐러드와 예요. 고기와 함께 먹는 깻잎도 좋지만 이 조합은 특히 아침 식사로 딱이에요. 두부와 깻잎이 만나면 우리 몸이 하루를 맑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자 하는 그 기분, 여러분도 느끼고 싶지 않으신가요? 두부 한 조각, 깻잎 5장이면 그 소망이 현실이 돼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이건 뼈 건강을 지키고 특히 여성분들께 찾아오는 안면 홍조우를 줄여줘요. 나이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고민이시죠? 요즘 왜 이렇게 더워하시며 부채질하는 모습, 저도 진료실에서 자주 봤어요. 두부가 그 고민을 조용히 덜어줘요. 그리고 깻잎의 악귀 식물성 오메가3는 기억력 보호에 정말 좋아요. 뇌세포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하는 걱정을 조용히 사라지게 해줘요. 두부와 깻잎, 이 두 친구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간 보호, 콜레스테롤 감소, 인지 저하 예방까지 도와줘요. 제 환자 중에 66세 정곡순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주들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하시며 진료실에 오셨어요. 손주 7명인데 큰 손주 부르려다 막내 이름이 나오고 가끔은 아예 생각이 안 나서 당황하셨대요. 선생님, 내가 치매인가 봐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 사진을 보며 내가 이 아이들 이름도 잊으면 어쩌나 하루 종일 걱정하셨대요.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도 내가 지금 누구 밥을 먹이고 있지 하고 멍해지셨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프던지 할머니는 손주들 생일도 잊을까봐 매일 달력을 확인하시며 불안해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약 먹을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 두부 한 조각에 깨집 5장, 토마토 반 개, 사과 식초 1스푼 넣어서 샐러드로 드셔보세요. 집에 있는 재료로. 5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었죠. 할머니는 처음엔 그걸로 머리가 맑아지겠어요 하셨지만 그래도 믿고 따라 하셨어요. 선생님 말 믿고 해볼게요 하시며 눈에 결심이 보이셨어요. 할머니는 아침마다 두부를 썰고 깨짚을 씻으며 이게 내 머리를 깨워줄 거야 하시며 힘을 내셨어요. 3개월 뒤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눈이 반짝반짝 빛나셨어요.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맑아요. 손주들 이름 다 기억나요. 심지어 지난주에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 이름도 바로 생각났어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두부파수 깨시 필파수 토마토 샐러드 그를 드시며 이게 내 머리를 깨워주는구나 하시며 행복해 하셨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요즘 기억력 짱이에요 하니 할머니는 뿌듯해서 어깨가 올라가셨어요. 선생님, 제가 손주들 생일도 다 기억해요 하시며 눈물이 핑 돌았대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할머니가 다 기억해 하시며 웃으신대요. 만드는 법은 정말 쉬워요. 두부 1-3모, 깨십 5장 깨끗이 씻어서 토마토 반 깨고 썰고 사과 식초 1스푼만 넣어주세요. 소금은 거의 안 써도 돼요. 사과 식초가 간을 해주고 깨집 향이 상큼하게 퍼져요. 아침에 먹으면 소화도 좋고 정신도 맑아져요. 할머니는 이 샐러드를 드시며 하루가 가볍게 시작돼요 하셨대요. 두부의 부드러움, 깨집의 향긋함, 토마토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입안이 행복해진대요. 정곡순 할머니는 선생님, 제가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하시며 손주들과 함께 공원도 다니세요. 그 미소가 저한테는 1000만원짜리 선물 같았어요. 여러분, 두부에 이소플라본은 뼈를 튼튼하게, 깨집의 오메가3는 기억력을 또렷하게 해줘요. 이 조합은 간을 식히고 정신을 맑게 해줘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이 샐러드 드셔보실 건가요? 두부 한 조각, 깨집 5장, 그 한 그릇이 여러분의 머리와 뼈를 지켜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드시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하시면 그 기쁨이 배가 될 거예요. 댓글로 두부 샐러드 먹을게요. 남겨주세요. 제가 한 명 한 명 응원할게요. 자, 이제 3번째 황금 조합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지, 벼수, 깨십. 이 조합은 특히 혈관과 수면 후에 좋아요. 그 이야기 다음에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깨잎과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채소가 있어요. 바로 가지예요. 가지가 그냥 반찬이 아니라 우리 혈관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거 아셨어요? 가지 껍질에 듬뿍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심지어 대장 건강까지 지켜줘요. 가지가 이렇게 대단하다니 하시죠? 저도 처음 연구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지 요리할 때 실수하세요. 그 실수 하나가 가지의 좋은 점을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 튀김 좋아하시죠? 바삭바삭한 그 맛, 정말 중독적이죠. 하지만 그 맛 뒤에 숨은 위험을 아시면 다음부터는 망설이게 되실 거예요. 실수는 바로 280도 이상 뜨거운 기름에 튀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토시아닌이 70%나 파괴되고 기름은
트랜스 지방 우로편해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간에 부담을 주며 뇌졸중 위험까지 높여요. 여러분, 가지 튀김 먹을 때 이거 건강한 채소니까 괜찮겠지 하시죠? 하지만 그 뜨거운 기름 속에서 가지의 보물 같은 영양이 다 타버리고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간은 해독하느라 지치고 혈관은 점점 좁아져요. 그냥 한 번 먹는 건데 하시겠지만 그 한 번이 쌓여서 큰 병을 부르기도 해요. 제 환자 중에 74세 박만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가지 튀김을 드셨어요. 선생님, 가지 튀김만큼 맛있는 게 없죠 하시며 20년 넘게 그렇게 드셨죠.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가지를 사오시면 바로 기름에 튀겨서 밥상에 올리셨어요. 우리 집 저녁엔 가지 튀김이 빠질 수 없... 하시며 가족들과 함께 웃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변비가 심해지고 화장실 가는 게 고통스러워졌대요. 혈압도 자꾸 올라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거우셨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혈관이 좁아지고 간 수치도 높아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가지 먹었는데 하시며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선생님, 가지가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눈빛에 담긴 당황과 후회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가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요리법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올바른 조리법 3가지를 알려드렸죠. 첫째, 들기름을 약한 불에 살짝 볶기. 들기름은 가지의 영양을 지키고 향도 살려줘요. 약한 불에 천천히 볶으면 가지가 부드럽게 익으면서도 영양이 살아있어요. 둘째, 찌거나 구워서 껍질째 먹기.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제일 많아요. 껍질 벗기면 좋은 점 다 날아가요. 찜기나 오븐에 살짝 구우면 껍질도 맛있고 영양도 그대로예요. 셋째, 카놀라유, 대두유, 포도씨유 같은 정제유는 절대 NO. 이 기름들은 고온에서 산화되기 쉬워요.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약간만 써주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그렇게 하면 맛없지 않을까요 하셨지만 믿고 따라 하셨어요. 매일 저녁 가지 1개를 쪄서 껍질째 썰고 깨집 5장 넣어 들기름에 살짝 볶기. 마늘 한 알, 소금 약간만 넣어도 향이 끝내준대요. 할아버지는 선생님, 이거 튀김보다 더 맛있네요 하시며 놀라셨어요. 2주 만에 변비가 사라지고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어요. 3개월 뒤엔 혈압도 안정되고 다리도 가벼워졌대요.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을 때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행복해요. 가지볶음이 내 장수 비결이네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요리 맛있어요 하며 따라 먹는데요. 할아버지는 이제 시장에서 가지를 사오시면 오늘은 볶음해야지 하시며 기뻐하신대요. 그 미소가 저한테는 1000만원짜리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몸을 채우는 게 아니라 수명을 채워줍니다. 요리법 하나가 보약과 독약의 차이를 만들어요. 박만수 할아버지는 이제 가지 바스 깨씹 볶음을 드시며 이게 진짜 건강식이구나 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이 더 행복해졌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가지볶음 해보실 건가요? 들기름 약한 불, 껍질째, 깨집 곁들여 그 한 접시가 여러분의 혈관과 대장을 지켜줄 거예요. 댓글로 가지볶음 먹을게요. 남겨주세요. 제가 한 명 한 명 응원할게요.
자, 이제 섭취량과 황금 시간대월을 알려드릴게요. 깨짚은 하루 몇 장, 가지는 언제 먹어야 할까요? 그 이야기 다음에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까지 깻잎과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에 얼마나, 언제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황금 룰이에요. 따라하기만 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정화되고 건강이 쌓이는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정확한 양과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한 달 뒤엔 내 몸이 달라졌어 하시게 될 거예요. 먼저 하루 섭취량부터요. 깨짚은 5, 7장. 가지는 1개 또는 주 3회가 딱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륨이 쌓여 신장에 부담이 되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약해지죠. 깻잎 5, 7장은 손바닥 한 줌 정도예요. 아침에 두부 샐러드에 넣어도 되고 저녁에 고기 쌈으로 먹어도 돼요. 가지는 중간 크기 하나, 주 3회면 월, 수. 금처럼 기억하기도 쉬워요. 하루 5장, 주 3개, 이 숫자만 기억하세요. 이 정도만 지켜도 우리 몸은 균형을 찾고 혈관은 깨끗해져요. 제 환자분들은 선생님, 이 양이 딱 맞아요 하시며 냉장고에 메모까지 붙여두셨어요. 그리고 최적의 시간대도 정말 중요해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아침을 드신 후 소화가 안정되고 흡수가 최고인 때예요. 이 시간에 깨집 샐러드나 가지 한 조각을 드시면 영양이 몸 구석구석 스며들어요. 마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듯 몸이 깨어나는 기분이죠. 저녁 7시 이전 또 잊지 마세요. 늦은 저녁엔 소화가 느려지고 신장이 쉬는 시간이라 부담이 돼요. 7시 전에 드시면 신장이 밤새 정화하고 야간 혈압도 안정돼요. 제 환자분들은 이 시간대를 지키시더니 선생님, 요즘 아침에 몸이 가벼워요. 잠도 잘 자고 화장실도 편해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선생님, 7시 전에 먹으니까 속이 편안해요 하시며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기신대요. 하루 식단 예시도 알려드릴게요. 아침엔 두부 깨씹 토마토 샐러드, 사과 식초 1스푼만 넣어도 상큼하고 좋아요. 두부 1조각, 깨집 5장, 토마토 반개, 이 한 그릇이 하루를 맑게 시작해줘요. 점심어엔 가지볶음, 현미밥, 들기름에 살짝 볶아 깨집 곁들이면 든든해요. 가지 1개, 깨집 2-3장, 현미밥 1공기, 이 조합이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줘요. 저녁엔 삶은 고기 플러스 신선한 깨집쌈, 싱거운 양념장과 함께 드세요. 고기 100g, 깨집 5장, 채소 듬뿍, 이 한 끼가 밤을 편안하게 마무리해줘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 종일 몸이 편안하고 정신도 맑아져. 제 환자분들은 이 식단을 따라 하시며 선생님, 밥 먹는 게 즐거워졌어요 하셨어요. 기억하기 쉽게 정확한 사람, 정확한 양, 정확한 시간, 이 3가지만 떠올리세요. 정확한 사람,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정확한 양, 깨집 5, 7장, 가지 1개. 정확한 시간, 오전 10, 11시, 저녁 7, 7시 전. 이 3문장만 외우셔도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요. 냉장고나 식탁에 작은 메모를 붙여 두세요. 깨팁 5장, 가지 월수금,
7시 전 이렇게만 써도 매일 실천이 쉬워져요. 제 환자분들은 이 메모를 보며 선생님, 이게 제 건강 지킴이에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제 환자분들 중엔 이 식단을 3주만 따라 하셨을 뿐인데 소변 거품이 줄고 다리 부종이 빠지고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70세 김영자 할머니는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행복해요. 다리도 안 붓고 머리도 맑아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할머니가 다 기억해 하시며 웃으신대요. 그 눈물 속에 담긴 감사와 기쁨이 저한테는 1,000만 원짜리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작은 변화가 10년 후에 건강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 식단 따라 해보실 건가요? 아침에 두부 샐러드, 점심에 가지볶음, 저녁에 깻잎쌈. 그 하루가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만들어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드시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하시면 그 기쁨이 배가 될 거예요. 댓글로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남겨주세요. 제가 한 명 한 명 응원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과 심혈관을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더하면 여러분의 건강은 완벽해질 거예요. 그 이야기 다음에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깻잎과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하루에 얼마나, 언제 먹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과 심혈관을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약보다 강력한 보약이에요. 하루 5분씩만 투자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되고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습관을 만드는 마지막 퍼즐이 바로 이 5가지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한 달 뒤엔 내 몸이 달라졌어 하시게 될 거예요.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신장이 편안해지고 심장이 기뻐하고 하루가 가벼워져요. 첫 번째 습관은 아침 공복에 물 500ml를 마시기예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찬물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이게 신장을 깨우는 첫 신호예요. 밤새 쉬던 신장이 물을 만나면 활짝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해요. 물 한 잔이 몸속 노폐물을 쓸어내리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줘요. 제 환자분들은 선생님, 물 한 잔이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네요 하시며 놀라셨어요. 처음엔 500ml를 어떻게 다 마셔요 하시지만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다 보면 금세 익숙해져요. 아침 햇살 아래 물 한 잔 마시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하시면 그 기분이 하루를 밝혀줄 거예요. 두 번째는 소금 하루 5기 이하 가공식품 OUT이에요. 라면, 통조림, 과자 이 모든 게 숨은 소금 덩어리예요. 하루 90차,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예요. 집에서 요리할 때 소금을 줄이고 허브나 깻잎 향으로 맛을 내보세요. 깻잎을 썰어 넣으면 짜지 않아도 감칠맛이 나요. 신장이 야근 없이 편히 쉴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은 선생님, 소금 줄이니까 입맛이 살아났어요 하시며 집밥이 더 맛있어졌대요. 가공식품 대신 집에서 만든 깻잎 장아찌, 소금 적게 나 가지볶음을 드시면 신장이 고맙다고 인사할 거예요. 세 번째는 매일 20분 걷기예요. 아침 공원 한 바퀴, 저녁 동네 산책, 그게 혈액 순환을 앞유시켜줘요. 발이 움직일 때마다 신장이 기뻐하고 혈관이 깨끗해져요. 선생님, 걷다 보니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하시는 분들, 이제 제 진료실 단골이에요. 처음엔 20분이 길게 느껴져요 하시지만 손주 손잡고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공원에서 새소리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신장도 행복해져요. 걷기는 약 없이 혈압을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체중 유지와 혈압 체크예요. 체중은 5kg만 줄여도 신장 부담이 확 줄어요. 집에 혈압계 하나 두세요. 아침 저녁으로 재며 오늘도 안정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혈압계 숫자를 보며 내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느끼는 그 순간이 큰 힘이 돼요. 제 환자분들은 혈압 수첩을 쓰시며 선생님, 숫자가 내려가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체중은 하루아침에 줄지 않아도 매일 20분 걷기와 소금 줄이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다섯 번째는 7시간 수면이에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면 신장이 회복 시간을 갖습니다. 잠들기 전 깨게디차 한 잔 마시며 내일도 건강한 하루 속삭여 보세요. 깨딥차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을 편안하게 해줘요. 제 환자분들은 선생님, 7시간 자고 나니 아침이 달라졌어요 하시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셨어요. 수면은 신장의 휴식 시간이자 심장의 충전 시간이에요. 제 환자 중에 80세 김영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다리가 퉁퉁 부어 신발도 못 신으셨어요. 소변에 거품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셨대요. 선생님,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 얼굴 더 보고 싶다며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셨어요. 그 눈빛에 담긴 간절함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이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선생님, 물 5ml를 어떻게 다 마셔요 하시더니 이제는 아침 물 한 잔이 일상이 되셨어요. 소금도 줄이고 매일 20분 공원 산책을 하시며 선생님, 요즘 새소리가 들려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체중은 3kg 줄고 혈압은 정상, 수면은 7시간 푹 자게 되셨어요. 3개월 뒤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다리 부종이 싹 사라지고 소변 거품도 없어졌어요. 선생님,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손주들이랑 공원도 뛰어다니고 밤에도 편히 자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선생님, 5가지 습관이 내 인생 바꿨어요 하시며 이웃들에게도 전하고 다니신대요. 손주들도 할머니, 요즘 젊어졌어요 하며 따라다닌대요. 하른 할머니의 미소가 저한테는 15,000원짜리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약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우리 몸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김영자 할머니처럼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실 건가요? 아침 물 한 잔, 소금 줄이기, 20분 걷기, 체중 체크, 7시간 잠,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신장과 심장을 안아줄 거예요.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남겨주세요. 제가 한 명 한 명 응원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 시간이에요. 오늘 배운 모든 걸 한눈에 정리하고 여러분의 작은 약속을 들어볼게요. 그 이야기 다음에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함께 걸어온 긴 여정이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네요. 깻잎 한 장, 가지 한 조각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누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그 모든 걸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천천히 가슴에 새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배운 건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사랑하는 몸을 위한 작은 약속이었어요. 첫째, 신장을 망치는 3가지 실수. 깨집 장아찌, 자주 먹기, 제대로 씻지 않기, 너무 많이 먹기. 이 3가지만 피하면 우리 신장은 더 이상 야근하지 않아도 돼요. 그 반찬이 내 몸을 아프게 했구나 깨닫는 순간 변화는 시작돼요. 둘째, 장수약이 되는 3가지 조합. 고기와 신선한 깨집쌈, 두부와 깨집 샐러드, 가지와 깨집 볶음. 집에 있는 재료로 5분만 투자하면 되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예요. 이 한 접시가 혈관을 지키고 기억력을 깨워주며 대장을 편안하게 해줘요. 셋째, 황금 룰. 깨짚은 하루, 오쇼 7장. 가지는 주 3회. 오전 10, 11시, 저녁 1수 6시 전에, 그리고 아침 물 한 잔, 소금 줄이기 이겔, 20분 걷기, 체중 체크, 7시간 잠. 이 모든 게 쌓이면 우리 몸은 스스로 건강해져요. 정확한 사람, 정확한 양, 정확한 시간, 이 3문장만 기억하세요. 68세 김순자 할머니 기억하시죠? 처음엔 깨딥장아찌 한 젓가락에 식탁에서 쓰러지셨던 분. 병원 응급실에서 신장이 버티지 못했어요 라는 말에 가족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깨씹 장아찌는 깨끗이 끊고 매일 아침 신선한 깨집 샐러드 쉐 드시며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행복해요 하시며 활짝 웃으신대요. 소변 거품도 사라지고 다리 부종도 없어졌어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공원도 다니시고 내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신대요.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의 미소가 저한테는 1000만원짜리다 1000만원짜리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깨집 깨끗이 씻기, 오장만 먹기, 아침 물 한 잔. 그 작은 약속이 10년 후의 건강을 만들어줄 거예요. 댓글로 작은 약속 하나 남겨주세요. 오늘 깨집 깨끗이 씻고 오장만 먹을게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이 영상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너도 이거 꼭 봐야 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조용히 숨어있던 뇌졸중, 신부전을 막아줄 수 있어요. 50세 이상을 위한 건강 비밀, 더 알고 싶으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삶을 더 가볍고 건강하고 생기 넘치게 모셔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